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제 세션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짧게 끝나고 내려갈 거고요. 그 뒤에 저희 그 새로 조인하신 저희 데이터베이스 전담 테크니컬 인스트럭터이신 이현수님 강의가 이어질 텐데, 제가 이제 오늘 세션 준비를 좀 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린 게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 인재 전략 컨설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담아서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한 인간으로서 하고 있는 저의 이제 진지한 고민을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에 이제 이것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AI 저희 뭐 많은 토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AI한테 절대 인격을 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존댓말을 써야 되나 반말을 써야 되나, 얘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러 가지 쓸데없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제가 일단 의도적으로 이것 또는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이제 왼쪽에 이제 위에 보시면 혹시 이제 아직 우리 젊으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저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 2001년에 우리 스필버그 형님께서 만드신 AI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이 안에 나오는 아이의 형상을 한 로봇이고, 이 아이는 아이를 잃어서 슬픔에 빠진 집에 가서 이제 아이 역할을 하게 되는, 슬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로봇인데, 이 AI가 이 이름이 데이브인데 이름도 이제 부여받죠. 피노키오의 동화를 읽고 꿈을 갖게 됩니다. 아, 나도 사랑을 받는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2004년에 나온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에서는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야망을 가진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들도 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언젠가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근데 하지만 오늘은 저희들의 고민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고민이고요. 매일 아침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컴퓨터를 켜는 순간 저는 데이터하고 AI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저의 업무이지만 매일 아침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나의 팀, 내 팀, 나의 부문, 내 조직의 팀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다시 고민이 깊어지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결론은, 인간으로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결국은 판단이고, 그 판단을 하게 되는 책임도 또한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AI와 함께 일을 하는 뭐 협업이란 말도 하고, 새로운 AI 신입사원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결국에 저희가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은 책임이 저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가는 판단의 퀄리티를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들이 보여주는 예시들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오늘 제가 지금 키워드로 던지고 있는 판단과 책임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1분짜리 동영상을 각각 3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폭발이 일어난 현재까지 원자폭탄 중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차르범바라고 하는 폭탄의 실제 폭발 장면이고요. 저 위에 나온 흑백 사진은 저희 맨하탄 프로젝트의 리더였던 오펜하이머의 사진입니다. 오펜하이머가 가져갔을 고민,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짐으로써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에는 그 판단이 맞았을까 틀렸을까라는 고민을 죽는 순간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영상은, 혹시 이 애니메이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빅히어로라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기 초록색 카드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히로가 빨간색 카드를 넣고 로봇의 눈이 빨갛게 변하죠. 저 순간부터 벌써 이제 나쁜 로봇이 되는 거죠. 자기의 형을 죽게 만든 저 교수님을 destroy him이라고 해서 이제 없애버려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저걸 보던 제 아이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저거 그냥 저 복수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돼? 그랬더니 8살이었던 제 아이가 하는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왜? 그랬더니 그러면 제 히로가 감옥 가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로봇을 감옥 보내면 되잖아. 아니야, 로봇은 감옥에 안 가. 히로가 가야지.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맡길 것인가 하는 고민은 내가 내리는 판단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걸 다시 인식하게 되면
내가 절대 맡겨서는 안 될 것들이 명확히 보이게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음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AI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저희 여기 왼쪽에 나오는 부분은 인간과 인간이 소통을 할 때 저희는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그리고 그 밖의 것들, 그리고 언어적인 것은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여기서 음성을 제외한 기호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문어적인 부분과 숫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기계하고 소통을 할 때는 기계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조차 우리는 얘가 내 말을 이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해서 연산의 결과를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판단해야 하냐면 내가 얘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얘가 이해하는 언어의 숫자로 얘한테 묻고 얘가 주는 숫자를 내가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엔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얘를 어디에 써야 될지 고민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또 재밌는 것이 얘네들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학습 원천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팀원들을, 내 조직을 가져갈 때 어떤 학습 결과를 가지고 있는 엔진을 취할 것인가와 내 직원들, 내 팀원들, 결국 나 자신까지도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그 컨설팅 메인 프로그램이 하나는 현재 조직원들의 레벨, 역량 수준을 수치화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성 로드맵을 짠 거에 대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제가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팀원, 내 부문, 내 회사의 직원들을 보실 때 감각적으로 이런 사람 또는 그냥 문헌적으로 써 있는 거 말고 수치화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필요성을 아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조직의 리더십에 대한 데이터 앤 AI 문화에 대한 이해 성숙도에 대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제가 평가를 진행하는데 오늘 오전에 노을 유니버스 세션에서 잠깐 소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리더십 여러분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셋을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결국에는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육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저희 이현수 강사님께서 해주시기 전에 제가 물론 제가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저희 고객사분들께 제가 찾아가서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찾아오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리더십의 성숙도를 진단을 하고 역량평가를 진행한 후에 그걸 기반으로 수치화한 걸 기반으로 해서 로드맵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POC 내지 여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맞춰서 인재 양성 개발을 하게 되고 조직의 문화 프로그램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더 많은 내용은 제가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리더십 세션이나 또 특강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현수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빅토리아님. 앞선 파트에서 AI 시대의 리더십 그리고 조직 역량 진단, 전략적 관점에서의 인재 양성에 대해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저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에 앞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 테크니컬 인스트럭터 이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링크드인이나 스레드, 유튜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이미 온라인으로 소통하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선 세션들에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데이터브릭스가 플랫폼으로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Democratizing Data plus AI, 데이터와 AI의 민주화를 데이터브릭스는 지향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직 내 누구든 어떤 직무든 데이터와 AI의 힘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데이터브릭스의 방향이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교육 프로그램들 역시 이 방향성 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아시다시피 데이터브릭스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죠. 초창기에는 아파치 스파크와 SQL 기반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웨어하우징에 특화된 그런 플랫폼이었는데요. 자, 여기에 레이크플로우 기반의 ETL 오토메이션이 더해지고요.
AI, BI, 지니와 같은 AI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AI 모델, 솔루션 등을 가져와 활용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기능도 추가되었고요. 플랫폼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누구나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이전트 브릭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자유롭게 앱으로 서빙하는 앱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서버리스 포스트그레스 DB인 레이크베이스까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브릭스는 이제 단순한 데이터 처리 플랫폼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분석, AI 모델링, 그리고 앱 서빙까지 엔드투엔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 진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플랫폼이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의 역량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특히 최근 한국 시장에서 데이터브릭스는 YOY, 즉 이어 투 이어 성장률이 세 자릿수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고 활용하시는 고객분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럼 회사는 제품 개발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고객들이 새로운 제품을 이용하고 사용할 때 비로소 그 개발의 의미가 생기는데요. 자, 이렇게 발전되는 기술과 이 기술을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스트럭터라는 포지션이고 데이터브릭스의 교육입니다. 최근까지 데이터브릭스의 정규직 테크니컬 인스트럭터는 전 세계 주요 대륙에 이렇게 분포해 있었습니다. 미국 4명, 남미 2명, 유럽에 2명,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 호주, 일본 각 1명씩 총 2명. 생각보다 되게 적죠. 한국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에는 정식 인스트럭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제가 한국의 데이터브릭스 정규직 테크 인스트럭터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데이터브릭스 교육을 위해서 파트너 인스트럭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새로운 교환의 검토나 번역 등 양질의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프로세스는 반드시 정규직 직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한국에도 갖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고객분들께 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 현장에 맞춤화된 교육을 직접 전달드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 시작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고 있는 공식 교육 과정의 전체 구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새롭게 런칭된 비즈니스 리더와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의 공식 교육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위쪽 가지에 있는 녹화된 영상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 이러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래쪽 가지에 있는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라이브 세션입니다. 내부적으로는 ILT, 인스트럭터 레드 트레이닝이라고도 부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러닝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데이터브릭스 커스터머 아카데미라고 구글에 치시면 하나의 웹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가입만 하시면 데이터브릭스의 각 기능들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 60종류가 넘는 양질의 교육들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료 학습 동영상과 테스트를 위한 퀴즈가 제공되고요. 난이도별, 주제별, 그리고 역할별 러닝 패스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추가될 때마다 강의 역시 새롭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바로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라이브 교육 중 유료 교육입니다. 저나 혹은 데이터브릭스 인증 파트너 강사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주로 기업 대상 교육으로 고객사 전용 일정과 장소에서 진행되는 프라이빗 클래스입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공식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하되
실제 기업의 유스 케이스와 학습생들의 수준에 맞춘 교육으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라이브 교육은 무조건 돈을 내고 들어야 될까요? 아니겠죠. 한국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데이터브릭스의 라이브 교육이 이렇게 두 가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핸즈온 부트캠프이고요. 매월 특정 주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오프라인 실습을 진행합니다. SQL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AI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요. 소규모로 한정 인원 대상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러닝 페스티벌이라는 건데요. 매 분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개 이벤트 형식입니다. 그래서 핸즈온 부트캠프는 매월 오프라인, 러닝 페스티벌은 매 분기 온라인,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교육은 이 두 가지 사이트에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아카데미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교육들이 모두 등재되어 있는 사이트이고요.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러닝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사이트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 코스들을 좀 쉽게 필터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놓은 카탈로그 같은 사이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에서 끝이 아니죠. 배운 것을 검증하고 동기부여를 받고 공신력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데이터브릭스는 역할별 자격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핵심 역할들에 대해 각각 학습 과정과 자격증들이 상세하게 매핑되어 있습니다. 자, 각 역할별로 기본 레벨인 어소시에이트, 심화 레벨인 프로페셔널, 이렇게 두 가지 레벨이 있고요. 본인의 경력 단계에 맞춰서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매핑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가장 수요가 높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트랙입니다. 어소시에이트와 프로페셔널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스파크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라든지 델타 레이크와 거버넌스, DAB를 활용한 자동화까지 세분화된 주제별로 학습 모듈이 제공되어서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내에서 진행하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머신러닝 엔지니어 트랙인데요. 마찬가지로 어소시에이트와 프로페셔널 두 가지 자격증이 있고 데이터 준비부터 모델 개발, 배포, MLOps까지 머신러닝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가 트랙입니다. 이거는 어소시에이트, 즉 기본 레벨까지만 자격증이 있고요. 데이터 분석과 함께 웨어하우징까지 아우르는 실무 중심의 내용들이 쭉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2024년 새롭게 추가된 생성형 AI 엔지니어 트랙입니다. 어소시에이트 레벨까지 있고요. AI 솔루션 개발부터 평가, 거버넌스, 배포, 모니터링까지 생성형 AI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고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브릭스에서 가장 처음으로 출시된 아파치 스파크 개발자 자격증입니다. 저 역시 몇 년 전에 이 스파크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고 한참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스파크 기초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 성능 최적화까지 스파크 전문 역량을 검증하는 자격증이고 스파크 창시자들이 설립한 회사인 만큼 아파치 스파크 관련 자격증으로는 거의 유일하고 그만큼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현재 제공 중인 교육과 자격증 체계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플랫폼의 서비스가 아주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공식 교육 과정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빌딩 AI 에이전트한 데이터브릭스와 같은 AI 에이전트 과정이 새롭게 나왔고 앞으로도 관련된 과정들이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영미권에서 표준화된 새로운 교육 자료가 나오고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로컬 언어로 번역되어서 배포되기까지 보통 수개월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갭을 최대한 줄여서 글로벌에서도 새 과정이 나오면 한국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그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교육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대상이 기술 실무자들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나 분석가 등 기존의 기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 어떻게 그 기술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막상 실무에 가면 기술팀은 데이터브릭스를 잘 쓰고 있는데 정작 비즈니스 현업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가 새롭게 런칭한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비즈니스 임팩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표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데이터브릭스와 AI를 일상 업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기술적인 배경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으신 분들도 AI BI 대시보드나 데이터브릭스 원, 지니와 같은 플랫폼 내 AI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러한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데이터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용자를 길러내는 것이 이 새롭게 런칭한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프로그램은 코드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권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테이블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만들려면 여기 들어가서 이걸 선택해 줘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뤄지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현업 담당자들이 오로지 자연어로 데이터에 질문하고 인사이트를 직접 도출하는 경험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고객사내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데이터와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사결정을 가속화하며 비즈니스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주요 구성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산업별 유즈 케이스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니즈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업종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성과 중심 교육입니다. 지니와 데이터브릭스 원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서 현업 담당자들이 업무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 패스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게이미피케이션을 가미한 실습 활동이 제공됩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비즈니스 부서에 맞춤화된 실습 공간에서 샘플 데이터셋을 활용해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 형태를 가미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제품에 대한 체험 경험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해당 서비스들을 현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참가자들끼리 서로 논의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참가자들 간 사례 공유 시간까지, 이렇게 크게는 4가지 기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브릭스에서 새롭게 런칭한 비즈니스 유저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였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의 교육은 이제 조직 내 특정 역할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3가지 페르소나를 모두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크니컬 유저로 심화 기술 교육, 역할 기반 교육, 자격증 등 기존에 제공되던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기 해당되죠. 두 번째는 익세큐티브와 비즈니스 유저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비즈니스 임팩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여기 해당하죠. 기술적인 배경이 없더라도 데이터를 이해하고 소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술팀에게는 실무 역량을, 비즈니스 사용자에게는 데이터 활용 능력을, 리더에게는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브릭스의 교육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데이터는 더 이상 일부 조직의 도구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브릭스는 그 전환이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언제나 열려 있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